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5월 16일부터 6일간 열렸습니다.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충무공동 윙스타워 일대 주차난 해소와 폭염 예방 대책 등을 주문하는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6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진주 최대 규모의 윙스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607개의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센터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도로가에선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인근엔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는 상황. 진주시 의회에선 진주시가 이 일대의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성관 의원은 윙스타워 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마련과 출근 시간 정체 해소를 위한 포켓 차로 연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윙스타워의 주변의 농림부지나 주위에 방치되어 있는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타워의 추가 건설이 필요합니다. 향후 윙스타워 일대에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들에서 예상되는 주차 문제도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관련 피해 예방을 주문하는 5분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묘영 의원은 엘니뇨 현상 해소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올 여름철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도로 물청소 확대 추진과 인공안개 분사장치 설치, 온열 질환 예방 관련 시책 발굴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의 폭염 일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건설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주형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SCS 하주입니다.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우선 황진선 의원은 시민 건강 증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미경 의원은 가자천 일대 악취 저감을 위한 하수중계 펌프장의 탈취시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최우현 의원은 K기업가 정시센터 내 명상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중 지역 현안이 있는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먼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최근 경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진주 망진산 봉수대를 찾은 위원회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또 윤양빌딩을 방문해 진주문화원과 서부보건지소의 임시 이전지를 현장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중 소망진산 유등공원과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 현장들을 찾았습니다. 진양호 모노레일 운행 현장과 소망진산 유등공원을 찾은 도시환경위원들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도시환경위는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에 이어 신진주 역세권과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 방문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임시회 회기 중 지역기업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위원들이 찾은 지역기업은 일광금속과 성화산업으로 두 곳 모두 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한편 판로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성공 모델로 꼽히는 곳입니다. 위원회는 이들 업체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또 윤양빌딩으로 청사를 임시 이전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위원들은 주 이용객인 노년층이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2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먼저 서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진주시 시내버스 총액표준 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내버스 지원 사업의 형태를 자치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에 균등한 관광 향유권 보장을 모토로 삼아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이 어려운이라도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규섭 의원의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최신용 의원의 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제255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 관련 시정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입지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놓고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e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얼마 전 수면 위로 떠오른 진주 사천간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이슈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의 문을 연 경남 e스포츠 경기장.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공존하고 있는데 진주시의회에서 관련 시정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최민국 의원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국유재산인 100주년 기념관 시설 임대를 위해 맺은 10년짜리 확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체부의 국민청원 답변을 인용. 두 기관이 시설 임대권을 제대로 확보한 것이 맞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 국내 다른 지역에도 e스포츠 경기장이 있는 만큼 진주시의 시설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로 사업 재검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육성 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규일 시장은 먼저 국유재산법 위반 논란에 대해 국유재산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어 관계기관에서 확약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설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e스포츠 대회,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유재산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유재산에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는 본 거죠. 중고등학교 이게 6월 달에 될 겁니다.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전. 지역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 의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경훈 의원은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와 높은 국고 보조율, 시설 규모에 따른 이용 효율성 등 이점을 거론하며 진주시의 사천시와의 소각장 광역화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소각시설을 함께 운영한다면 폐기물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소각시설의 증설 시점도 비슷하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시설 광역화 설치 시 국고 보조율이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단독 추진만 하더라도 입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면 사업이 더욱 지연돼 자칫 직매립 금지 법정 기한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천시의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 밖에 5분 자유 발언에선 정용학 의원이 지역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관리와 증설,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관광산업활성화연구회는 얼마 전 경상국립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진보라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또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연구회는 첫 번째 연구활동으로 로컬과 혁신에 있는 창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모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과 같이 편리한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광지는 열려 있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모든 관광객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앞으로 진주시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서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진주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진주성과 남강, 진양호와 월화산 모든 관광객이 아름다운 진주시 관광지 곳곳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조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단독 발의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점과 종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2년 동안 준비를 했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이 미루어지다가 해양부와 경찰청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역설하여 전국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어 2023년 7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 의원입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줄어든다고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조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시와 업체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도 있었고 준공영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안조례도 발의되었고 의회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7년을 끌어온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진주시 의회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중재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약 2,500여 명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국가보훈부의 2022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존경 문화가 잘 정착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1.9%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는 보훈 문화의 확산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깨우쳐 일상에서 예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진주시의회 의정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